안녕하세요. 놀랑놀란의 미스터 놀란입니다. 2002년에 포르투 감독을 맡은 무리뉴는 이제 어느덧 20년째 감독직에 있습니다. 2004년까지 포르투에서 5개의 컵을 들었던 무리뉴는 이후 첼시에서 2007년, 인테르에서 2010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2013년, 첼시에서 다시 2015년, 맨유에서도 2018년까지 지내며 수많은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무리뉴 감독인데요. 그렇기에 그가 내리는 결정은 당연히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함정이 되기도 하며 바뀐 현실에 적응하기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반면 2019년 3월에 맨유에 부임한 솔샤르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EPL 최고 점수차 승리인 9대 0이란 점수를 거두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는 무리뉴가 브라이튼전의 무기력한 패배 이후 한 인터뷰와 큰 대비가 되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 체제에서 왜 반짝임을 잃어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기에 오늘은 솔샤르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토트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가 보시죠. 맨유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9대 0이라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9대 0이란 스코어는 맨유가 1995년에 입스위치를 상대로 9대 0으로 이긴 뒤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나타난 점수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홈에서 레스터에게 9대 0으로 졌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9대 0으로 지게 되면서 이번 시즌 홈 원정 최다 실점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튼의 무너짐에는 경기 시작 직후 퇴장을 당한 상황이 한몫한 것은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 0이라니요. 무리뉴 체제 하에서는 1대 0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 경기였을 텐데 맨유는 클럽의 기록인 안더레우트 상대로 한 10대 0 승리를 재현할 뻔하며 1956년 이후 역사를 새로 쓸 뻔한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BBC에서는 솔샤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으로 It was about the spark, 즉 선수들의 반짝임이었다는 문장을 하이라이트하기도 했는데요. 솔샤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이트하거나 열린 경기에선 무조건 기회를 잡으려 해야 합니다. 무엇이 경기를 결정지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골득실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그 우승을 골득실로 놓친 적이 있죠. 이처럼 공격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양팀이 팽팽한 상황에서는 기회를 택하는 방향을 선택한다는 솔샤르의 말은 맨유가 현재 어떻게 2위까지 올라오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멘탈리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샤르가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이는 모조와 스파크, 엑스팩터에 달린 것입니다. 모조, 스파크, 엑스팩터 모두 약간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이 스파크는 순간적인 재능의 번뜩임 정도로 번역할 수 있으며 엑스팩터는 특별한 재능,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세 단어 중 가장 모호한 단어 바로 모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조라는 단어를 캠브리지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이끄는 어떤 요소, 기운이 넘치거나 성공하게 해주는 것. 예문으로는 그가 모조를 잃었다. 그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그의 모조가 활약해야 한다 등의 예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마력을 나타내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 무엇을 의미하죠. 이 단어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미국의 블루스 뮤지션 머디 워터스가 Got My Mojo Working이란 곡을 내면서부터 유행한 단어인데 이 모조는 신비한 무언가를 뜻하며 미국 영화 오스틴 파워에서 주인공의 매력의 원천으로 모조라는 물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오스틴은 그냥 찌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즉 솔샤르 감독은 맨유가 자신감이 있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9대 0 승리를 하게 해준 그 거시기한 거시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거시기한 얘기인가 싶겠지만 이를 토트넘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솔샤르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한지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토트넘은 모조를 잃었기 때문이죠. 무리뉴는 토트넘의 선수들이 브라이튼과의 무기력한 경기를 한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존감이야 개개인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낮아질 수 있다 셈 쳐도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외적인 상황에 의한 것보다 내부의 성숙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이죠. 그런데 자신감이 낮았다. 브라이튼은 거의 강등권이며 자신감은 보통 자신의 능력과 주어진 과제의 난이도로 결정되기에 토트넘 선수들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자신감이 낮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의 팀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거기에서 그쳤습니다. 무리뉴는 선수들에게 특별한 그 무언가, 이 모조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모조라는 것은 좀 거시기하기에 지속적으로 기댈 수 있는 요인이 아니며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때 토트넘에는 선수들의 모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체티노 감독이죠. 토트넘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 중 가장 빛나는 부분들을 모아서 결과를 내려고 했던 포체티노는 팀 전체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포체티노가 만든 스쿼드를 보며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부임 전 토트넘이 맨유보다 더 나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토트넘이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모조가 분명히 있었죠. 아까 이 모조라는 단어는 매력이라는 단어와도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무리뉴의 축구에 매력이 전혀 없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기기 위한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무리뉴의 축구에는 리그 전반기에 첼시나 맨시티를 상대하며 보여준 끈질김이 있으며 그 끈질김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한 방을 날리는 묘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약팀을 상대로도 내려앉아 한 방씩만 날리는 토트넘은 금세 매력이 없어지며 금세 모조가 바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수들도 맨시티나 첼시를 상대로 잘 버텨내고 심지어 맨시티를 상대로는 역습으로 인한 골까지 만들어냈을 때 스스로 느낌이 있었다, 모조가 있었다고 느낌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로 만만한 팀들을 상대로도 내려앉아버린 토트넘은 이제 슬슬 자신의 매력을 발휘할 방법을 잊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가장 걱정되는 면이 어쩌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민은 포체티노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골을 넣는 공격수였으며 팀은 다양한 시도를 하며 역동성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통제된 현재의 토트넘은 예측할 만한 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의 최대 강점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만을 살리려 한 상황에서 이를 공급해주는 케인의 부상이 생기니 우왕좌왕하는 토트넘의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 토트넘의 모조를 발휘하도록 해줄 선수는 무리뉴 체제 하에서도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선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민에게 뒷발로 내준 공이 끊기게 되면서 한동안 경기에 못 뛴 델레알리 선수는 어쩌면 토트넘의 개성이 살아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덜 모험적인 수는 현재 모조를 가장 발휘하고 있는 선수, 즉 중앙에서 공을 끊는 호이비에르나 창의적인 은돈벨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은돈벨레는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경직성을 띠지 않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은돈벨레가 돌파를 성공할 때 혹은 호이비에르가 공을 끊어냈을 때 등 이 특정 상황을 기점으로 토트넘 선수들은 전술적 토대를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돈벨레가 돌파를 성공하면 중앙에 손흥민이 측면으로 달리며 동료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하며 동료의 피니시에 기대거나 호이비에르가 공을 끊는 것을 성공하면 바로 양쪽 윙이 침투를 한다거나 더 많은 전술적 약속이 있어야 토트넘은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케인이 내려와 공을 잡았을 때 빈 공간으로 손흥민이 뛴다는 것 외에 말이죠. 손흥민 선수는 미드필더진에서 호이비에르와 은돈벨레가 모조를 발휘하면 다른 선수들을 끌고 와주는 역할을 하거나 선택지를 넓혀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중앙이든 측면 공격수로서든 긴 공을 받아 지키는 역할은 할 수 없죠. 하지만 여전히 결정력이 뛰어나기에 상대 수비진이 홀로 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조가 모조 싶을 정도로 매력을 잃어버린 토트넘의 왼쪽 윙인 베일, 모우라, 베르바인, 라멜라 등 이 모조를 잃은 지 꽤 된 친구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손흥민의 견제 상황에 영향력을 발휘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만이 앞으로 다가올 첼시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현재 부상을 당한 케인 선수는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수를 끌고 들어온 상황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는 모조로 이번 시즌 새로운 경지에 오르며 리그 12골, 12어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는 케인이 그런 모습을 보였듯 자신 역시 수비수를 달아주며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줘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팀원들의 공격력을 끌어올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손흥민은 이번 첼시전에서 팀원들의 모조를 살려줄 수 있을까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져버리면 더 바랄 게 없는 토트넘이긴 하지만 말이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제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